제가 요즘 가을을 타는 건지 남자의 남자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 치던 제가 올 가을엔 마음이 많이 외로워 남자를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니 인성이 보증된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외로움에 사무친 저라도 감히 남자를 소개받기는 힘들어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크게 대여서 이혼을 한 제가 또 남자를 만난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거기다 사업도 바빠지고 딸아이도 쑥쑥 커가는 이 와중에 제가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이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언니는 아직 젊고 능력이 좋으니 남자를 만나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라우마가 남겨지게 된 저의 이혼 사연이 워낙 파란만장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도 다른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조금 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물려받으신 게 많으셨고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은 굴곡 하나 없는 무난하고도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의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나, 네가 신 사장님 큰딸이구나. 둘째 딸만 예쁜 줄 알았더니 큰딸도 아빠를 닮아서 엄청 예쁘네. 동생은 귀엽게 생기고 언니는 엄청 고급지게 생겼어. 시모는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상가 건물 1층에 오랜 시간 영업을 해온 미용실 사장이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거기서 머리를 하라고 해서 등 떠밀리듯 갔는데 그곳에서 주책 바가지인 저희 시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시모는 오랜 시간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제가 건물주 딸이다 보니 온갖 오버란 오버는 다 떨며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영이는 신 사장님 딸이니까 내가 특별히 무료로 해줄게. 앞으로 머리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 아줌마가 이래봬도 요즘 머리 참 잘한다. 올 때마다 머리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시모는 갈 때마다 저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영이한테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아들이 진짜 잘생겼거든.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엄청 잘생겨서 그 고등학교 땐 소속사에 캐스팅도 당하고 그랬다니까. 시모가 아들을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저를 볼 때마다 잘생긴 아들 이야기를 꺼내니 엄마도 호기심이 생기셨는지 어느 날부턴가 시모와 합심해 저에게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사장님 아들 사진 봤거든? 진짜 엄청 잘생겼더라.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던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너랑 같이 학교 다닌 선배더라고. 너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한번 만나봐. 됐어. 엄마까지 왜 그래? 나 그 아줌마 너무 불편해. 자꾸 머리 공짜로 해준다고 하고 자기 아들 소개해주려고 하는 게 너무 주책맞고 싫어. 그 사장님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도 웬만하면 사람 가려서 만나는데 그 사장님이 입담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엄마가 홀딱 빠졌다니까. 아들이 잘생기고 뭐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그 미용실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모와 마주치기 싫어서 미용실로 가기 싫었지만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야 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엄마가 계신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잘생겨서 흑심을 품었던 두 학년 위의 선배였어요. 아영이 왔니? 너 마침 잘 왔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사장님 아들이래. 엄마도 오늘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사진보다 잘생겨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인사 한번 나눠봐.
시모가 잘생겼다 잘생겼다 연부를 외우던 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흑심을 품었던 그 선배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영아, 너 우리 은호랑 같은 학교 나왔다던데 우리 은호 알아보겠어? 우리 은호가 잘생겼다고 전교에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아영이도 우리 은호 알지? 아이 엄마 왜 그래? 나 인기 별로 없었다니까. 그리고 나 학교 생활 조용히 하고 다녀서 못 알아볼 가능성이 커. 그때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난 건지 시모와 남편의 말에 허겁지겁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 잘생겼다고 엄청 유명했어요. 저희 학년에서도 선배 모르는 애들 없었고 애들 다 선배 잘생겼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 아마 학교에서 선배 모르고 선배 안 좋아하는 여학생은 없었을걸요? 저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등학교 땐 잘생긴 남편 주변에는 늘 예쁘고 잘나가는 언니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백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대였으니 순수함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나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 아영이 너도 우리 은호를 좋아했었어? 잘됐다. 지금 우리 은호 여자친구 없거든. 아줌마가 은호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은호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해. 알겠지? 시모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설렘을 가득 안고 미용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남편과 이혼한 것 별개로 지금도 잊지 못할 소중한 감정이랍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연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밥을 사주겠다면서 말이에요. 오빠, 아줌마가 계속 연락해보라고 부추겼죠. 괜히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해요.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계속 너한테 연락해보라고 부추기기는 했지만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연락했지. 아영이 너는 뭐 좋아해?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자.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시모 때문에 남편이 억지로 나오게 된 거라 한번 만나고 끝일 줄 알았습니다. 남편같이 잘생긴 사람이 평범한 저와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더 저에게 사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아영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 부모님들끼리 잘 아는 사이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만나보자. 남편과의 연애는 저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고 또 남편과의 연애 자체는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엄청 자랑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이 축하해줬지만 저의 연애를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소수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오빠 엄마가 너희 엄마 건물에서 미용실 한다고? 그럼 뻔하지 뭐. 그 오빠 너희 집 돈 보고 너 만나는 거야. 평생 예쁜 언니들만 만나던 오빠가 미쳤다고 평범한 너를 만나겠어?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보란듯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영아, 너 우리 은호랑 결혼할 거지? 엄마랑 아줌마는 이미 사돈 맺기로 이야기를 끝내놨거든. 그러니까 아영이만 결정하면 돼. 아니다. 은호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건가? 엄마, 아영이 부담스럽게 하지 마. 우리 지금 만난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나도 아영이도 아직 결혼할 만한 능력이 없어. 어머, 얘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니?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마나 아영이 엄마가 다 해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당시 남편은 중견기업의 계약직이었고 저는 직업도 없는 생백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결혼은 섣부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 이어 저희 엄마도 저희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영아, 이 사람이다 싶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살림 차려서 같이 살아. 엄마가 보니까
어릴 때 일찍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은호같이 잘생긴 애를 어떻게 또 만나겠니? 남자는 잘생긴 게 최고야. 시모도 엄마도 저희의 결혼을 밀어붙이니 남편과 저도 결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엄마랑 어머님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뭐 취업이야 결혼 후에 해도 되고, 오빠도 지금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도 부모님들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부모님들 말대로 결혼을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아영이 너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할까? 너 오빠랑 평생 같이 살 자신 있어?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리고 저희 나이가 30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은 저희 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남 사장은 애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걱정은 하지 마. 신혼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차려주면 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내면 돼. 잘생긴 아들 나한테 사위로 보내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알지? 사돈. 남 사장이 뭐야. 사돈이라고 해야지. 은호 저놈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가 잘생기게 낳아준 덕분에 돈 많은 처갓집에 장가를 가는 거 아니야. 집도 결혼식 비용도 저희 쪽에서 내는 데에 대해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돈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싶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돈 보고 저와 결혼한 거라는 소리를 할까 싶어서였죠. 남편과의 결혼 소식에 친구들이 부러워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영아, 너 진짜 부럽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매일 평생 보고 살 수 있다니. 고등학교 동창 중에 네가 제일 부러워.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결혼이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제 삶의 가장 큰 실수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과 결혼 후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거든요.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한 거라 그런지 결혼 후에도 연애하는 다른 연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저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생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 사서 확인해 봤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떴어. 나 임신했나 봐. 어떡하면 좋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자 저는 남편과 제가 천생연분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간섭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도 신속하게 하고 아이도 바로 생겨버린 걸 보고 순진하기 짝이 없던 저는 임신이 남편과 저의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의 증표였던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과 저의 관계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확실하지? 엄마가 오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축하 선물로 새 차 한 대 뽑아주시겠대. 정규직 전환되면 바로 엄마 찾아가자. 나 이번에 퇴사하기로 인사과랑 이야기 끝났는데? 나 퇴사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고. 장모님한테 차는 어차피 사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사달라고 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퇴사하기로 했다고?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를 결정한 거야? 오빠 회사 복지도 좋고 그만하면 다닐 만한 곳이지 않아? 왜 좋은 기회를 박차고 나오는 거야? 엄마 알면 화낼 것 같은데? 중견기업 계약직이었던 남편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좋은 기회를 버리고 제 발로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잘생긴 것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았던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내 부모도 아니고 내가 회사 그만두는데 장모님이 왜 화를 내셔? 너 말하는 게 좀 웃기다? 아니 오빠, 우리 솔직히 엄마 도움 받고 결혼하고 엄마 도움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거기다 애까지 태어났는데
오빠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 도와주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지. 그리고 엄마는 오빠 생각해서 차도 사주려고 했는데 그만뒀다고 하면 엄마 배신감 느끼실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이 내 인생에 참견할 권리는 없어. 너는 지금 내 와이프니까 장모님 말 신경 쓰지 말고 날 신경 써.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제멋대로의 망나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길게 연애해보고 결혼을 하라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남편이 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엄마께서는 은호도 다 생각이 있을 거니까 너무 부추기지 말고 기다려봐. 은호가 티는 안 내도 가장으로서 정말 많이 힘들 거야 라고 말하며 남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기는커녕 저희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회사 그만두고 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슬슬 이직 준비해보는 게 어때? 아영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나 2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어. 이 정도는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평생 회사 한번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나 그땐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망나니의 본색을 드러낸 남편은 1년 가까이 일도 구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참견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도 친정엄마도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1년이나 되니 그땐 엄마도 안 되겠는지 남편에게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서방, 회사 일 구하는 게 힘들면 고깃집이라도 해보지 않을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 1층에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넘긴다고 하더라고. 방서방이 하겠다고 하면 그 가게 내가 인수해 줄게. 어때? 생각 있어? 장모님,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평생 사무직 일만 해봐서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고깃집 장사면 식당 냄새도 냄새인데 일이 많이 빡세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일 구해볼게요. 알아서 일 구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째잖아. 방서방이 듣기 싫을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방서방 일 그만두고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이 일을 구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기를 했어? 아니면 애 보는데 도움을 주기를 했어? 이만하면 놀 만큼 놀았으니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 받아. 방서방 때문에 사돈도 힘들다면서 나보고 방서방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 알고 보니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1년 동안이나 백수 생활을 하는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도 있는데 1년 동안 일 안 하는 방서방 내가 뭐가 예뻐서 그런 걸 해주겠어? 우리 딸이랑 손녀가 걱정되기도 하고 사돈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어떻게든 방서방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거지. 고깃집 일은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직원들 부리면 되니까 일단 해보기나 해. 남편은 고깃집 일 따윈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저와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시모의 설득에 억지로 고깃집을 인수받았습니다. 고깃집은 하기 싫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던 남편은 장사하는 데 소질이 있었던 건지 일을 엄청 잘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빠가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누구보다 잘해서 정말 다행이야. 오빠가 가게 운영하는데 익숙해지고 가게 장사 더 잘 되면 엄마가 하나 더 차려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봐, 오빠. 장모님이랑 너 때문에 억지로 하기는 했는데 사장님 소리 듣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해보니까 뭐 할만하더라. 그리고 나 잘생긴 게 소문났는지 젊은 여자 손님들 엄청 오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손님들한테 결혼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애 딸린 유부남이라는 거 알면 여자 손님들 줄까봐.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해대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제가 더 남편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남편이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해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늘 져주기만 하는 저 때문에 남편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익숙해졌는지 가게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나 오늘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그리고 왜 안 오냐는 연락하지 말고. 알겠어? 오빠, 어제도 아침 돼서 들어왔잖아. 요즘 외박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소원이가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어. 소원이가 아빠 얼굴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 사진 보여주던가 해. 너 먹여 살린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일 마치고 친구들 잠깐 만난다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너는 너 할 거 다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언제 나 할 거 다 했다고 그래. 그리고 오빠는 총각이 아니라 애도 있는 유부남이잖아. 그럼 가정에도 충실해야지 오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어떻게 가정에 충실하기까지